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올해 23년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 법령이 수차례 개정됐죠. 이와 관계된 주요 개정사항을 이번에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등록의 결격사유가 개정됐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추가됐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예전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만료되고 2년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해 가장 유력하죠. 밑에 확인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자는 아직 2년 안 지났죠. 결격사유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이걸 유튜브로 외웠죠. 집행유예 투투 2년, 유튜브 2년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 고용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판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중개보조원 고용인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2번,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신설됐습니다. 아래 확인 문제 보세요. 1번 개업공인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죠.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X입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소속 공인중개사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된다? 틀렸죠. 중개보조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죠. 소공은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격증 대여 등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 안 되는데 이제 알선해서도 아니 됩니다. 4번 등록증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행위를 알선해서 아니 되고 좀 이따 보겠지만 다 형사처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개업공인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사항 원래 9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10호가 추가됐어요. 10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이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에서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1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2호, 국제투쟁수법 등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 두 가지를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중개사법이죠? 제일 마지막에 볼 텐데,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두 가지 관한 정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긴 중개사법이라 누가 확인 설명해야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되죠? 네, 제일 마지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이 두 가지를 정보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여섯 번째, 자격 취소 처분 사유가 바뀌었죠. 먼저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또는 이하가 개정됐습니다.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이죠. 형법. 다음 114조, 231조, 234조, 347조, 355조, 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근데 가로 열고 집행유예 포함합니다. 유포 포함한다. 금고 이상형에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이라 금고징역 사형 다 들어갑니다. 그럼 형법 몇 조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형에 선고받은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 포함도 이제 신설됐죠. 그럼 제 밑에 확인 문제 봐볼게요. 1번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금고형 틀렸죠? 위법이나 형법이죠. 형법. 도로교통법은 금고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이나 형법 등입니다. 2번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징역형인데 가로 열고 집행유예 포함이죠. 선고받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형이라 징역형도 해당하죠. 근데 집행유예 제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개업공인사와 소공을 합한 수에 아까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지 마라 그랬죠. 고용하면 개업공인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합니다. 아래 확인 문제 보세요. 1번 개업공인사와 소속 공인사 합한 수에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한 층은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의무적 등록 취소가 아니죠.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죠. 절대적 사유입니다. X가 되겠습니다. 8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사유가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1호 개업공인사와 소속 공인사 판수에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를 고용하면 1-1로 처벌됩니다. 2호 등록 중 양도 양수 대여를 알선한 자. 3호 공인사 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를 알선한 자애들도 다 1-1로 처벌됩니다. 3가지가 다 신설됐죠. 아래 확인 문제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중개사를 합한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를 고용한 경우 다음 3-3이 아니라 1-1이죠. X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 등록 중 양도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는 또 3-3이 아니라 다 1-1이죠.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과 3-3을 혼합해서 시험에 잘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됐죠. 자,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은 미리 중개보조인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으면 알리지 아니한 그 중개보조원과 다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둘 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로 열고 다만 단서가 있죠. 다만 개업공인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는 개공은 과태료 부과받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규정이 개공에게 있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봐볼게요. 1번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맞았습니다. 2번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인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외죠?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다는 제외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거래계약 체결일이 무슨 말인가? 그 의미가 신설됐습니다. 근데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죠. 이건 낙선계약이라 합의한 날로 말합니다. 그럼 박스 보세요. 거래계약 체결일이란 거래 당사자 구체적 특정되고 거래 목적물 및 거래 대금 등
거래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먼저 합의한 날입니다. 낙성계약이라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즉 합의를 먼저 했단 말이죠.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결국 다 합의한 날이죠. 그 다음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실거래가 신고사항이죠. 밑에 사목이 한 개 추가됐습니다. 그럼 사목은 이런 겁니다. 자,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고소 가로 열고 잔금 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고소합니다. 이걸 두지 않을 경우 가로 열고 매수인이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즉 외국인은 무한정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없고 체류기간이 정해있죠. 그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할 때, 이때는 위탁관리인을 선임하고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을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요. 근데 거래 신고를 잘못했네요.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잘못하면 무슨 정정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근데 서류를 보냈는데 계속 공무원에게 반송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일 처리할 수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는 우리 한국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두고 그자의 인적사항도 거래신고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위탁관리인과 외국에 있는 매수인이 연락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에도 위쪽에 해당되는 사실 증명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럼 3번 매수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소 신고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 가람 법률 시행규칙에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명서 그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2번과 3번 연결됩니다. 마찬가지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추가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수인에서 파란색 글씨가 추가됐다.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 3, 4가 한꺼번에 쭉 연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위탁관리인 꼭 기억하세요. 확인 문제 봐보겠습니다. 1번 거래계약 체결일이란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 특정되고 거래 목적물 및 거래 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다음 계약서 작성한 날 아니라 그랬죠? 합의한 날 낙성계약입니다. X. 2번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고소 가로 열고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초가 맞았어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 이때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라 그랬죠?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그럼 1번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체결하지 않았죠.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지했어요? 안 했어요? 해지하지 않았어요. 네, 해지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지 신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1번 매매계약을 안 했습니다. 2번 해지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지 신고한자입니다. 이걸 이제 암기법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3, 4만 안이불이 한문으로 안이불 쓸 거예요. 거짓이 고기입니다. 밑에도 안이불 거짓 똑같죠? 그래서 이게 3, 4만 이게 불고기입니다. 안이불을 한문으로 안이불 썼죠? 거짓이 고기예요. 그래서 3, 4만 불고기 드세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았으면 이 3-3으로 옵니다. 그래서 3, 4만 불고기 드세요. 외우세요. 근데 여기 있는 1번, 2번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겹칩니다. 다시 지금 1번, 2번 안이불 고기, 불고기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겹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오세요. 1번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가로 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불 거짓 신고하고 3-3으로 처벌받으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3-3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한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지 등 신고한 자입니다. 가로 열고 3-3 부과받은 경우 제외한다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3 처벌받으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고 3-3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3번은 원래 있던 거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로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외우는데 이제 삼촌가 불고기 지즈자, 다시 삼촌가 불고기 지즈자입니다. 그러니까 3, 4만 불고기 드세요. 그럼 불고기를 구워야겠죠? 삼촌과 불고기 지즈자입니다. 그래서 불고기가 중복됩니다. 다음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한 자입니다. 1번은 매매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매계약 했습니다. 안 했으면 아니 불고기로 가요. 매매계약 했는데 의무자가 거짓 신고한 겁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입니다.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먼저 가서 거짓 신고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외웠죠. 10, 10이 영어로 10이죠. 10? 그럼 지금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텐가 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다시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이렇게 오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확인 문제 봐볼게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3천만 원이죠.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과태료입니다. 2번과 비교하세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건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계약 한 겁니다. 했는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X. 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죠? X. 다음 4번, 5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3-3 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죠? X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해지 등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 말은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했습니다. 그럼 해제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X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면 1번입니다. 4번, 5번 잘 비교하세요. 해지하지 않았으면 4번이에요. 헛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 허가받아야 할 구역이 있는데 사무가 하나 추가됐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여기도 사전 허가 외국인은 받아야 된다. 그럼 확인 문제 보세요. 1번. 외국인 등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 및 시도 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허가입니다. 사전 허가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닙니다. 사전 허가 구역이죠. 다음 9번째. 이거 가장 최근에 신설되죠. 10월 19일 날 시행됩니다. 10월 19일. 자, 외국인 등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아까 외국인이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허가 신청하면 원래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15일인데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30일로 연장이 됩니다. 30일이 돼요. 그리고 이 30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를 하지 못하면 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그럼 박스 보세요. 토지 취득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호가 30일이에요. 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일률적으로 15일인데 1호만 30일이에요. 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5일에서 30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2호, 1호 외의 나머지는 다 15일 똑같아요. 근데 1호 군사기지만 30일로 바뀌고 원래 3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해야 되는데 그 3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할 수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죠. 연장. 1호만 연장 가능하고 또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60일이네요. 60일. 1호만 연장 가능해요. 밑에 2호는 연장 없어요. 1호만 연장 가능하고 또 30일. 합해서 6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해줘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보세요. 1번. 외국인 등으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취득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로 바뀌어요. 3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X가 됩니다. 2번. 외국인 등으로부터 문화재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취득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맞았죠.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그 뒤에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다 틀렸어요. 이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은 군사기지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한번 외국인 등으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취득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바뀌었죠. 맞아요. 3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또 30일입니다.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60일이 되는 거죠. X가 됩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약간 바뀌었죠.
자, 박스 보세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토지의 첫 번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두 번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세 번째,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가로열고 이하 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이 경우가 신설됐죠. 이 경우가 신설됐어요. 이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이 사람들의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가로열고 외국인으로 포함해요. 그리고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이 지역은 예를 들어 외국인만 허가받으세요라고 허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를 들어 주거지역만 허가받으세요라고 용도, 지목도 특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지목이 대일 때만 허가받으세요라고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되는 거죠. 자, 이제 주택임대차요법도 약간 개정됐죠. 먼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서가 개정됐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주택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야겠죠. 혹시 임차인이 가짜로 신청할지 모르니까 법원이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서 진짜가 맞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는 누가 하죠?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죠.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부탁합니다. 그럼 등기소는 이전에는 개정 전에는 등기하기 전에 임대인이 채무자죠. 보증금 반환을 채무자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사실을 송달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 송달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악덕 임대인들이 일부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일부러 안 받아버립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할 수 없죠. 또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전세 사기처럼 임대인이 연락이 안 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몇 개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못하면 임차인이 이사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위 파란색 박스처럼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파란색 박스.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하면 임대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이제는 임차권 등기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임차인이 바로 이사 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차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인은 다음 각호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누가 제시해야 돼요? 임대인이 제시해야 한다. 1호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를 제시해야 됩니다. 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즉 주민센터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이 제시의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의로 끝내겠죠. 2호 보세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도 임대인이 제시해야 됩니다. 납세증명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미납 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 제시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다. 다 동의로 끝내겠죠?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이
내년부터 계약서 쓸 때 통의하도록 하세요. 그럼 귀찮지 않겠죠? 자, 지금까지 공직의사 법령과 실무에 관해서 올해 23년에 개정된 주요 사항을 아주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두세 문제 나오겠죠?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해서 꼭 외우세요. 자, 1차도 당연히 공부하셔야겠죠? 민법 백선 특강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민법 타시험 기출 동영 모의고사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